시민분들은 생활 밀착형 컨텐츠를 선호하셨고 뭐 문화예술도 좀 듣고 싶어 하셨고 공무원분들은 AI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신인 강사분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될 놈 될이잖아요. 오늘은 2026년도 강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민 아카데미랑 공직자 아카데미 두 개 운영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민들 454명, 네. 그다음에 공직자 245명 설문조사를 받았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에 강연 시장은 어땠고 2026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시민 아카데미에서 압도적인 키워드 탑 3가 혹시 무엇인가요? 일단은 시민들 대상이잖아요.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키워드 한 3개 꼽으라면 첫 번째가 지역 밀착, 두 번째가 공감, 세 번째가 뭐 현장 경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지역 밀착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분이 곽재식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쓰레기의 과학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사뭇 달랐죠. 왜냐면 우리 사무실 건너편에 자원 회수 시설이 있어요. 굴뚝에서 연기 나는데 거기가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요즘에는 자원 회수 시설 센터 이렇게 멋있게 붙이죠. 거기를 다 샅샅이 조사를 하셨고 그 내용을 강연에 반영하셨더라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내 일상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밀착형으로 콘텐츠를 잘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공감은 시민들이 중장년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많이 보세요. 거기 출연하시는 이승윤 개그맨 알아요? 네, 저 몸 엄청 좋은? 네. 그분이 강사로 왔는데 워낙 또 그 개그맨 입담도 좋으시고 청중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소통 능력도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강연장이 아니라 뭔가 축제 분위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네. 봐서 결국에는 시민들하고 공감이 굉장히 중요했다. 유명세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때 오셨겠지만 트루바라는 팝페라 그룹이 있어요. 네. 강연 주제는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라고 해서 오페라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팝송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트로트도.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노래하고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연형 강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민 강연을 보면은 생활 밀착,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인데 결국 이 얘기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공직자 아카데미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공직자 아카데미라고 한다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좀 다르게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좋아하셨어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1위가 그 이호선 교수님. 네. 요즘에 그 이혼숙녀 캠프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계신 이호선 교수님이 인지도도 있지만 그 지역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심리적 장벽을 많이 낮추기도 했었고, 또 조직에서 소통과 관계라는 것은 좀 전통적이고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 이게 불변한 그런 이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들,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팁을 들려주신 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그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인 한다혜 박사님이었는데, 이게 2026년 소비 트렌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정의 언어로 맥락으로 풀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결국에는 시민들을 서비스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대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무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강연은 김덕진 소장님이라고, 그분이 IT 전문가거든요. IT의 어떤 개념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IT를 도구로 바라보고 내일 당장 보고서 쓸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즉각적으로 호응을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공무원들은, 공직자분들은 아무래도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사의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이 있는 그런 강연을 좀 선호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이 질문이 네.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2026년도 강연 시장을 음. 관통할 세 가지 트렌드는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그 시민들과 공직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가장 만나고 싶은 강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주제를 원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민분들은 생활 밀착형 컨텐츠를 선호하셨고 뭐 문화예술도 좀 듣고 싶어 하셨고 공무원분들은 AI가 압도적이었어요. 또 가장 만나고 싶은 강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시민분들과 공직자분들 모두 김창옥 강사님을 꼽더라고요. 그 2, 3순위는 다 있지만 미디어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한번 2026년 트렌드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슈퍼스타는 여전히 막강하다. 유명세라고 하죠. 인지도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이름값은 정말 안전한 선택지거든요. 저희 같은 강연 기획자나 교육 담당자가 보기에도 흥행도 보증이 되고 그 다음에 강연 컨텐츠도 보증이 되니까 완벽한 카드인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신인 강사분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될 놈 될 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어떤 이름값을 인지도로 높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무형자산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랜드나 퍼스널 브랜드 뻔하게 듣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슈퍼스타는 여전히 막강하다. 나의 브랜드를 쌓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은 지금 AI 시대잖아요. AI를 무시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강연을 하든지 간에 AI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형 강의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나눴지만 이것이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기술들이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내 기존의 컨텐츠와 맞물려서 AI를 더딥혀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강연이든 AI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와서 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피로감과 소외감을 사람은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의 휴먼 터치를 원해요. 그 휴먼 터치와 그 사람의 패턴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이 귀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달라질지 몰라도 인간의 근간과 본성과 속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을 역사의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균형추를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적인 그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임진모 평론가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디지털은 당신에게 불을 안겨주지만 아날로그는 당신에게 찬사를 안겨준다. 그게 굉장히 멋진 말이죠. 네. 디지털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아날로그는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결국에는 인문학적인 요소, 관계, 인간관의 그 이슈. 왜냐면은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돼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내가 더 좋은 경제적 상황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 본능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걸 담아주는 것이 인문학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는 인문학의 다시 소환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는 슈퍼스타는 여전히 막강하다. 그래서 자기의 인지도와 브랜드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영역이든 AI를 AI 개인화로 내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공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기술 얘기를 해도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하자. 제가 작년에 느낀 것은 네. 인문학이 그래도 AI를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오늘은 좋은 영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